다음은 세션 4입니다. 강연은 세명대학교 교육성과관리센터 안수현 센터장님께서 학생 핵심 역량 기반 데이터 체계 구축의 성과라는 주제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학교 혁신본부 교육성과관리센터 안수현입니다. 학생 핵심 역량 기반 데이터 체계 구축의 성과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성과관리센터는 201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작을 하는 모든 과정을 이 보고서에 사실 다 담기가 너무나도 고민이 되었고 어떤 것을 담아야지 이 발표가 이 짧은 시간에 완성도를 좀 높일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열심히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교육성과관리센터에서 했던 가장 먼저 시작했던 참 역량 자가 진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세명대학교는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참 역량, 즉 핵심 역량을 도출했습니다. 내부 구성원들의 연구로 시작을 했고 2016년에 참 역량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7년에 참 자가 진단이 시작이 돼서 학생들이 자기 보고식의 어떤 진단을 지금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참 역량 지수라는 것을 개발을 했고 2019년에는 참 역량 지수에 대한 정보를 공개를 하고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 역량 지수의 정교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발표를 이어가기에 앞서서 참 역량 자가 진단 그리고 참 역량 지수 그리고 참 역량 성장 지수라는 용어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역량 자가 진단은 매년 모든 재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것을 해야지만 성적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강제성은 있지만 모든 학생들이 이 참 역량이 어떠한지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학생의 참 역량 자가 진단의 총합을 참여 학생 수로 나눠서 점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참 역량 지수는 전공 역량 지수, 교양 역량 지수, 비교과 역량 지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함께 많은 대학에서 3주기 진단 그리고 또 혁신 지원 사업 등 많은 보고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장 고민하는 것이 성과 지표이실 겁니다. 그때 지금 말씀드렸던 이 참 역량 성장 지수라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어찌 보면 학생이 자기 보고식의 어떤 자가 진단으로는 어떤 양적인 거를 통합한 뭔가 지표로는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가 진단 점수와 참 역량 지수라는 걸 합해서 4로 나눈 참 역량 성장 지수라는 것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 역량 자가 진단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CHARM의 각각의 역량으로 이제 학생들이 직접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PC에서도 학생들은 응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에서도 학생들은 응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응답을 하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공유를 해야 되겠죠. 학생들은 자신이 응답한 결과에 대해서 학생 종합경력 시스템에서 자신의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들의 경우도 차세대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그 해당 학생들, 즉 책임지도를 담당하고 계시는 그 학생들에 대한 역량 자가 진단 현황도 다 보실 수가 있게 시스템에 이렇게 구축해 놨습니다. 그 다음 참 역량 지수입니다. 참 역량 지수, 이건 타 대학에서도 많이 지수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은 어찌 보면 빠르게 시작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타 대학의 많은 사례들을 보고 연구를 해서 저희 대학에게 최적화된 것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교과 역량 지수에는 재학 중에 이수한 교과목 모든 것에 대한 학점이 다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비교과 역량 지수는 학생들이 소소하게 참여했던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것들이 데이터로 누적이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교과 역량 지수 그리고 비교과 역량 지수가 산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데이터가 통합이 돼서 관리가 됐고 그것이 지수로까지 산출되는 과정이 사실 녹록지 않았습니다. 산재돼 있던 데이터들을 통합하는 것은 지금 그 발표를 듣고 계시는 타대학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통합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각 수업마다 교수님들께서 다 역량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비교과 같은 경우는 해당 담당 선생님들께서 그 프로그램의 전문가시죠. 그분들께서 꼼꼼하게 입력을 다 해주십니다. 그 꼼꼼하게 클릭을 해준 모든 것들이 다 통합이 돼서 데이터로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대학에서는 표준화 점수를 지수화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원점수를 쓰는 학교도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원점수와 표준화 점수 다 두 가지를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에 다 구축을 해놨습니다. 교과 환산 기준과 비교과 환산 기준도 대학마다 다 다릅니다. 어찌 보면 그 대학마다의 어떤 기준이나 그런 것들은 다르지만 저희는 이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저희 대학에 맞는 최적의 해를 연구해냈습니다. 국가 역량 지수는 보시면 예를 들어 강태윤이라는 어떤 학생이 들었던 모든 학기의 모든 교과목이 다 지수로 산출이 됩니다. 보시면 영어학이라는 2학점 수업을 들었다고 했을 때 이 영어학 수업은 원래 교수자께서 C 역량과 M 역량에만 체크를 해 놓으셨다고 보면 그것이 각각이 이제 C 역량의 경우는 그 반, 즉 50% 그리고 곱하기 이 학생은 B 플러스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B 플러스가 환산된 점수인 8점 그리고 2학점이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서 8점이라는 점수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계산 수식이 모든 것이 다 시스템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역량 결과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차세대 포털 정보 시스템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셔서 이런 결과를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분들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모든 것이 역량 지수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럴 때 이 결과를 보시고 상담을 하신다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참 역량 자가 진단, 참 역량 지수, 계속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누적이 되고 마찬가지실 겁니다. 지금 이 그 발표를 듣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다 매 학기, 매년 보고서 작업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실 겁니다. 그 보고서에 어떻게 보면은 매년 팽단적인 기초 분석뿐만 아니라 저희 세명대학교에서는 종단 분석까지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 역량 지수와 자가 진단은 아까 보셨던 뷰 화면에서도 다 공유가 되어 있고 교수님들 그리고 각각 해당 운영 부서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분들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맞춤형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그런 모든 정보를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학생과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학교에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정책을 가야 될까라는 방향성 제시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은 그 참 역량의 함양 정도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 과정을 추천해 주는 거 그리고 현재 재학생의 역량 분석을 통한 성과 분석 그리고 나아가서 이 재학생 중도 이탈 예측까지도 이 데이터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중도 이탈 예측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신입생 충원 그리고 재학생 충원 너무나도 힘든 시대입니다. 저희 세명대학교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한정된 자원을 우리가 잘 재정비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예전부터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학 개별 시스템 분산되어 있던 다양한 학생의 입학 데이터, 학적 데이터, 취업 데이터, 상담 데이터 모든 것들을 통합 연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업 지속과 중도 이탈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중도 이탈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에 대한 예측 모형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후 중심의 어떤 경보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는 사전 경보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에 방향성을 맞추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질 관리, 성과 관리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지만 그것이 사실 지금 가야 되는 방향이 많은 대학에서도 이 중도 이탈에 대한 예측이라고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어떤 학생은 학교를 굉장히 성실히 열심히 다닙니다. 근데 어떤 학생은 중도 이탈을 하는데요. 그 학생이 왜 꾸준히 끝까지 열심히 다니고 중도 이탈을 하는지 그것에 대한 변수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전에 이 학생들이 정말로 이탈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뭔가 빨리 알아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서 이 중도 이탈의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을 예측해서 공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시면 201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거의 12년 정도 되는 모든 데이터를 다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 연구 데이터에 쓰는 변수를 보시면 학적, 입학, 성적, 장학, 학생 활동, 도서관, 상담 모든 내역들을 다 이 머신러닝의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서 학생들을 이탈에 대한 예측을 보았더니 92%가량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차세대 종합정보 시스템에 책임지도 교수를 활동을 하시는 교수님들께 이 정보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교수님들께 다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 연구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 사실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변수들이 앞으로 계속 변하고 또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정교화 부분은 계속 진행을 하겠지만 우선은 이 결과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탈이라고 표시된 학생이 있습니다. 머신러닝 기법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보여드린 변수인 입학 구분, 입학 유형, 고교 유형 이것만으로 가지고는 이 학생이 이탈을 한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 이탈할 것이라고 지금 보여지는 이 학생에 대해서는 집중 상담이 필요합니다. 왜 이탈을 할 것 같은지 그것에 대해서 모든 교수님들께서 책임지도 학생들 다 전력을 다해서 상담을 하시기는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알려드리고 활용하시는 것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만약에 이 이탈 예측상 이탈할 것이라고 아까 빨간색으로 뜬 학생의 경우는 아마 수업을 잘 참여를 안 할 확률이 높습니다. 수업을 참여 안 하는 것이 2주, 3주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학생은 더 학교와 멀어지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탈 예측이 된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기 초부터 그 학생들을 출석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학생에 대한 출결 사항까지도 지금 차세대 종합포털 시스템에 이렇게 구현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중도 이탈 요인을 밝히는 것은 학생 이탈을 방지하는 출발점입니다. 계열별, 학과별, 시기별, 입학 유형별 어떤 중도 이탈의 패턴 분석 그리고 그 사유에 대한 분석은 지금 굉장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졸업생까지도 추적 조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잘 졸업한 학생은 어때서 잘 졸업을 했는지 그런 모든 데이터를 다 관리하는 걸 통해서 중도 탈락률을 좀 감소하기 위한 어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런 재학생의 중도 이탈 예측뿐만 아니라 그것 좀 더 정교화 작업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탈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 제공이라든지 교육과정 추천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계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교육성과관리센터에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학교 내부에서 연구하는 어떤 결과물이 그 교수님들께 그리고 모든 구성원분들께 사실 홍보가 되고 공유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성과관리센터에서는 앞으로 이런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